다음 미적 분풀이 해보도록 할게요. 23번입니다. 세타는 예각이고요. 사인 세타가 5분의 루트 5. 그러면 코사인 세타는 5분의 20, 2루트 5.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시컨트는요. 코사인 분의 1인 거니까요. 2루트 5분의 5가 되겠고요. 2분의 루트 5.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sin EX를 t라고 치환을 하시면, 자, 0부터 요거 이제 치환적 분이니까요. 여기 2 코사인 EX dx라고 하는 게 마침 dt가 되죠. 그러니까 얘는 그냥 t 제곱의 dt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죠. 그러니까 2 코사인 EX의 dx가 dt.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니까요. 그죠? 자, 그리고 이제 아래 끝 윗끝을 바꿔주시면 되는데, x에다 0 집어넣으면 t의 값도 0이 되죠. 0이 되고요. 그 다음에 x에다가 4분의 파이를 집어넣으면 sin 2분의 파이는 1이 되는 거니까 0부터 1까지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답을 바로 알 수 있긴 하지만 3분의 1에 t의 세제곱하고 1, 0 해주시면 3분의 1, 답은 5번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25번입니다. 자연수 얼에 대해서 요게 1이 되도록 하는 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연수이고요. 자, 그러면 저 식이 자연수 값의 범위에 따라서 어떻게 값이 달라질 수 있는지를 아예 그냥 다 한번 봐보도록 하죠. 자, 아래 n제곱, n 플러스 1제곱은 r 곱하기 r의 n제곱으로 바꿔볼게요. 자, 그러면 r이 0과 3 사이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기준은 r보다는 3이 더 큰 거니까 3의 n제곱을 기준으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을 확인을 해주시면 이게 이제 1이다 해서 여기서 r은 1, 2가 가능해지고요. 자, 그 다음에 r이 3일 때는요. 이게 지금 어떻게 됩니까? 8 곱하기 3의 n제곱 분의 4 곱하기 r 대신에 3을 집어넣어주시면 3의 n제곱 이렇게 해서 2분의 1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고요. r이 3보다 크면요. 지금 r이 3보다 크면 기준이 r이 되기 때문에 7분의 r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도 1이 나올 수 있죠. r이 7인 경우에 나올 수 있게 되고, 자, 1과 2와 7을 모두 더해주시면 답은 4번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26번이고요. 한 변의 1이가 4인 정사각형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전체 넓이는 16이 되고, 자, 3대 1로 내분을 했다라고 했으니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첫 번째 요 부분의 넓이는 4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거 나중에 써먹죠. 첫째 항이 될 테니까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뭘 봐줄 거냐면 이 큰 정사각형의 대각선의 길이, 그 다음에 요 두 번째 정사각형의 대각선의 길이로 우리가 비율을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넓이 비. 일단 닮은 비부터 먼저 구해보도록 하죠. 자, 일단 지금 제일 큰 정사각형의 대각선의 길이는 4루트 2인 상황에서 우리가 여기 OC1 D1을 가져와 볼게요. OC1 D1을 가져와 보고요. 여기서 지금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바로 요 길이거든요. 왜? 요 길이 H1이라고 해볼게요. OH1의 길이랑 OB2의 길이가 같게 되거든요. 네. 그죠? 이게 지금 부채꼴이니까요. 반지름의 길이가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요 H1의 길이, OH1의 길이만 알면 됩니다. 자, 그런데 그건 이제 어떻게 구할 거냐? 넓이를 구할 건데요. 자, 이 전체 OD1의 길이는 3루트 2, 여기는 루트 2, 여기는 2루트 2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지금 정사각형이니까 요 3대 1로 내분했다고, 그러니까 3대 1로 쪼갰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쪼개질 거고요. 그죠? 자, 그러면 지금 C1, D1의 길이는 루트 10이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러면 넓이를 얘기를 해보면 삼각형 OC1, D1의 넓이는 3루트 2 곱하기 2루트 2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6이 되네요.
자, 그랬을 때 요게 2분의 1 곱하기 이번에는 밑변의 길이를 C1, D1으로 보고 높이를 OH1으로 볼게요. 그럼 이게 루트 10 곱하기 OH1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럼 OH1의 길이는 루트 10분의 12. 자, 그러면 두 번째 정사각형의 대각선의 길이가 지금 OH1과 같다라고 했으니까 닮은 비를 얘기를 해보면요. 자, 첫 번째 제일 큰 정사각형의 대각선의 길이는 4루트 2. 그리고 두 번째 정사각형의 대각선의 길이는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하면 루트 2 대 루트 10분의 3이 되겠고요. 그럼 이제 넓이 b는 요거의 제곱이니까요. 2 대 10분의 9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간단하게 표현하면 1 대 20분의 9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비율, 줄어드는 비율이라고 하는 건 20분의 9만큼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죠. 자, 첫째 항이 4고 공비가 어리니까 1-20분의 9분의 4 해주시면 11분의 80, 답은 3번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27번 한번 볼게요. 자, 변곡점을 구해야 되는데 미분을 해보죠. 미분을 하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1에 2의 마이너스 2x제곱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2가 내려오면 4x 마이너스 2니까 4x 마이너스 4에 2의 마이너스 2x제곱. 자, 변곡점의 x좌표 요게 0이 되는 x의 값이니까 x는 1이 될 거고요. 1, 뭐 얘기하자면 2의 제곱분의 1 이렇게 되겠죠. 자, 그리고 A에서의 접선을 우리가 구해야 되는데, 그러면 1을 여기다가 집어넣어 주시면 기울기가 되죠. 그러면 마이너스 2의 제곱분의 1 하고 x 마이너스 1 이렇게 됩니다. 자, x축과 만나는 점을 b라고 했으니까 x절편이 지금 2죠. 2,0 이렇게 됩니다. 그럼 지금 b는 여기 있고요. 그리고 1,2의 제곱분의 1 요게 지금 a니까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OAB의 넓이는 2의 제곱분의 1,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28번이요. 그림과 같이 반지름의 길이가 5인 원에 내접하고, 자, 내접하는데 여기가 직각이네요. 그러면 A랑 D를 연결을 했을 때 얘는 지름이 되겠죠. 그리고 AC의 길이랑 AB의 길이가 같으니까 이게 2분의 세타 이렇게 쪼개질 거고요. 자, 그러면 지금 AD의 길이가 반지름의 길이가 5라고 그랬으니까 AD의 길이는 10이 되죠. 그럼 여기는 AC의 길이는 10 코사인 2분의 세타가 되겠고, 마찬가지로 여기도 10 코사인 2분의 세타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지금 F세타가 ABC의 넓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리고 F세타가 지금 분모에 있죠? 아래쪽에 써볼게요. 그럼 F세타는 2분의 1 곱하기 AC 곱하기 AB 하면 100의 코사인 2분의 세타의 제곱 이렇게 하고, 삼각형의 넓이는 두 변의 곱의 2분의 1 하고 사인 끼인 각 이렇게 되는 거니까 사인 세타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자, G세타를 구하기 위해서 CD를 얘기를 해보면 CD는 지금 10, 여기 지금 사인이잖아요. 사인 2분의 세타에 대한, 그러니까 10 사인 2분의 세타 이렇게 되겠고, 자, 지금 여기가 직각이고 여기도 직각이죠. 여기도 직각인 상태에서 지금 요 각을 세타라고 했으니 요 각은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되겠고요. 그러면 요 각이 세타가 되겠죠. 세타 각 CDE 요 각이 세타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CE는 CD에다가 탄젠트 세타를 곱해주시면 되죠. 자, 그럼 G세타도 바로 나오네요. G세타는 2분의 1 곱하기 CD 곱하기 CE, 그러면 100의 사인 2분의 세타의 제곱 탄젠트 세타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지금 F세타의 세타 제곱을 곱하라 그랬으니까 여기다가 세타 제곱을 곱한 상태에서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죠.
자, 사인 제곱과 세타 제곱 이렇게 하면 4분의 1이 남겠고요. 탄젠트 세타, 사인 세타 이렇게 사라지겠고 100 사라지고 2분의 1도 사라지고. 자, 우리가 지금 세타가 0으로 가고 있으니까요. 이 녀석 사라지면서 1이 되겠죠. 그럼 결국에 남는 건 4분의 1만 남게 되겠습니다. 29번입니다. 자, fx가 x세제곱 마이너스 x이고요. 그 다음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미분 가능한 역함수가 존재하는 3차 함수. 자, 역함수가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1대1 대응이죠. 계속 증가하거나 아니면 계속 감소하거나 인 거라는 거죠. 그럼 극대극소 이런 건 존재하지 않겠고요. 자, gx의 역함수 g 인버스 x에 대하여 함수 hx를 다음과 같이 얘기를 해보자 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러면 가봅시다. 우리가 지금 hx가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하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연속부터 보고 그리고 미분 가능을 봐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연속부터 보겠습니다. 연속인 경우를 볼 건데 일단은 x가 0일 때부터 볼게요. 그러니까 x가 0일 때 연속이려면 f에 g 인버스 0이 뭐가 돼야 됩니까? 지금 이 밑에 있는 여기 x에다가 0을 집어넣어 주시면 0이 되죠? 0 이렇게 돼야 되겠죠. 자, 근데 지금 fx가 0이 되는 값이라고 하는 x는 존재하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0 아니면 1 아니면 마이너스 1이다. 자, 그런데 그럼 지금 요 녀석이 0 아니면 1 아니면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 g 인버스 0이 0이다 라고 한다면요, g0이 0이다가 돼야 되는데 지금 g0은 1이잖아요. 그럼 이거는 될 수가 없죠. 그래서 0은 탈락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 그럼 1 아니면 마이너스 1 둘 중에 뭔지는 모르겠으니까 요 g 인버스 0이라고 하는 녀석을 우리가 k다 라고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k는 1 아니면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요건 잠깐 보류하고요. 그리고 x가 1일 때를 얘기를 해보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f g 인버스 1이 0이다. 자, 여기도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자, 아까 g0이 1이라고 그랬죠? 그럼 g 인버스 1은 0이겠네요. 그럼 얘는 그냥 0이다. 이렇게 고정이 되는 거고, 그리고 f0은 또 0이기 때문에 오케이, 얘는 확인했다. 이런 식으로 연속은 우리가 이렇게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미분 가능을 한번 봐볼게요. 자, x가 0일 때 미분 가능한 거를 우리가 확인을 해볼 텐데, 자, 지금 이 녀석도 한번 다 미분을 해봅시다. 그러면 f 프라임 g 인버스 0에 그리고 g 인버스의 프라임 0이 지금 얘를 미분하면요, 코사인 파이 x가 되죠. 그럼 여기다가 0을 집어넣은 값과 같다. 그럼 1이 돼야 되겠네요. 자, 지금 g 인버스 0은 k라고 그랬으니까 f 프라임 k 하고, 그리고 g 인버스의 프라임 0인 거는 g 프라임 k분의 1이다. 역함수의 미분법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건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겠고요. 그럼 결국에는 f 프라임 k랑 g 프라임 k랑 같다가 돼야 되는데, 자, f 프라임 k는요, 지금 f 프라임 x는 3x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3k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g 프라임 k는 일단 요 b가 있는데 여기 지금 a도 있고 b도 있잖아요. 잠시 보류를 해보도록 할게요. x가 1일 때부터 한번 먼저 봐보죠. 그러면 마찬가지 방법으로
F'의 G 인버스 1 곱하기 G 인버스의 프라임 1 이 여기 코사인 파이 x에다가 1을 집어넣어 주시면은 마이너스 1이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자, 근데 우리 지금 G 인버스 1이 0이다 라고 하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얘는 F 프라임 0 곱하기 G 프라임 0분의 1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자, 그러면은 여기도 G 프라임 x를 구하면 3a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b입니다. 그럼 G 프라임 0은 b가 되겠네요. 그러면 F 프라임 0은 마이너스 1이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얘는 마이너스 1 그리고 요거는 지금 b니까요. b는 1이다 라고 하는 걸 알게 되겠네요. 일단 요건 구했고요. 자, 그러면 지금 얘가 1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도 1이 되겠고요. 그 상황에서 G 프라임 K 그러면 저기다 K를 넣어주면 3AK 제곱 플러스 2K 플러스 1이 됩니다. 그럼 얘네 둘이 같아야 된다는 얘기죠. 식을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3에 A-1의 K제곱 그리고 플러스 2K 플러스 2는 0이다 라는 식인데요. 자, 우리가 K가 아까 1 아니면 마이너스 1이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럼 K가 1인 경우 K가 1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 K가 1이면 A가 음수가 나오게 되는데요. 자, 뭘 볼까요? 자, 여기서 지금 이 식에서요. 우리가 G 프라임 0은 1이다가 되는데 1은 지금 양수죠. 자, 1대1 대응이라고 했으니 계속 증가하거나 아니면 계속 감소를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G 프라임 0이 양수가 나왔네요. 그러면 감소하는 함수가 아니라 증가하는 함수다라는 얘기죠. 최고 차이 계수가 a인 거니까요. gx에. 그럼 a가 0보다 크다라는 얘기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럼 k가 1이다 라고 하는 얘기는 될 수가 없네요. 그러면 뭐 하나 남았죠. k가 마이너스 1이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때 a의 값은 1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지금 g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g를 그대로 가져와 주실게요. 지금 gx는 x세제곱 플러스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인데 g에 a 플러스 b 2를 집어넣어 주시면 되는 거니까 8 더하기 4 더하기 2 더하기 1 15라는 값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30번이에요. 두 자연수 AB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표시를 해주시고요. 자, 이차함수가 있습니다. 얘는 아래로 볼록한 형태겠죠. Y축이 축이겠고요. 자, 그 상황에서 그리고 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이차함과 상수항만 있기 때문에 fx는 우함수, y축의 대칭인 함수가 된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gx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g를 미분을 해보죠. 자, g'x는 fx분의 f'x인 거고 10분의 1의 f'x인 거니까 10fx분의 f'x의 10 빼기 fx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우리가 극대극소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 그러면 요 분자가 얘가 0이 되는 값이 어떻게 되겠는가를 확인해 주시면 되는데 그 확인해 줄게. 그럼 결국에는 f'x가 0이 되는 경우 하고 fx가 10이 되는 경우를 기준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f'x가 0이 되는 경우는 무조건 존재하죠. 어디에서요? f'0은 0, 그러니까 x는 0에서 존재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fx가 10이 될지 안 될지는 뭐 10이 그러니까 y는 10이 여기 있는 경우하고 여기 있는 경우하고 그리고 이렇게 있는 경우하고 나눠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경우를 첫 번째 경우, 그러니까 fx는 10이다 라고 하는 이 식이 1이 실근이 없을 때, 그리고 이 경우는 두 번째 경우 1이 중근을 가질 때, 세 번째는 서로 다른 두 근을 가질 때, 다른 두 근을 가질 때,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네요. 그럼 첫 번째 경우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실근을 갖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fx가 모두 다 10보다 위쪽에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얘는 음수가 되겠고요. 그럼 이 f'x에 의해서 부호가 바뀌겠죠. 그럼 f'x는 2ax가 되는 건데 a가 지금 자연수니까 양수죠. 그럼 0을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에서 음수에서 양수로 바뀝니다. 그러면 0보다 작을 때는 얘 음수, 이 아이 음수,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양수가 되겠고요. 그러니까 간단히 적어보면 0을 기준으로 g'x가 양수였다가 음수로 바뀝니다. 증가했다가 감소. 그럼 여기는 극대가 되죠. 근데 극소값을 갖는다고 했으니까 탈락. 자, 두 번째. 중근을 갖는다 라고 하는 건 뭐 결국에는 부호가 바뀌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중근을 갖는다면 어디서 지금 fx가 10이 됩니까? f0 y축에서 지금 10이 되는 거니까 f0이 10인 거죠. 그럼 이것도 지금 이 g'x의 부호를 바꾸는 x는 0밖에 없네요. 그럼 이때도 x 0 g'x 이렇게 될 텐데, 자, 볼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만 제외하고 나머지 fx는 지금 다 10보다 크거든요. 그러면은 10보다 크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이 음수가 될 거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0을 기준으로 왼쪽에서 이 녀석이 음수, 오른쪽이 양수가 되는 거는 마찬가지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극대가 되겠습니다. 그럼 탈락. 나머지 한 경우밖에 안 남았죠. 이 경우는 좀 깔끔하게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로 다른 두 근을 갖는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알파, 이 부분을 베타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딱 지금 마침 알파와 베타는 부호가 반대가 되겠죠.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건데요. 그러면 x 그리고 알파 0 베타 이렇게 됐을 때 g'x의 부호를 우리가 확인을 하면 뿔마가 됩니다. 뭐 하나 남았기도 했고, 실제로 알파보다 작을 때 10보다 fx가 10보다 크니까 얘는 음수, 여기 음수, 그러니까 양수가 되는 거고요. 이렇게 봐주시면 되죠. 이때 딱 극소가 됩니다. g, 그러니까 0에서 극소를 갖게 됩니다. 그럼 오케이, 이게 채택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많은 부분들을 알게 된 건데, 자, 한 가지 더. fx가 우함수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걸 여기다가 집어넣은 g라고 하는 녀석도 g-x랑 gx랑 같게 됩니다. 그럼 얘도 우함수의 형태를 띠게 되는 거고요. 그럼 증가감소 이렇게 되고, 이 녀석이 어쨌든 y축에 대해서 대칭이 될 텐데 지금 이거는 일단 놔두고요. 이 상황에서 x축이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위쪽에 있을 수도 있는데, 이 경우부터 먼저 가보도록 할게요. 얘가 지금 그냥 gx입니다. 현재 이 녀석이 그냥 gx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확인을 해줘야 되는 건 y는 g 절대값 gt와 그 다음 y는 절대값 gx의 그래프가 만나는 점의 개수라고 하는데, 학생들이 헷갈리실 수 있어요. 이 녀석은 지금 t에서의 함수값인 gt라고 하는 녀석이니까 얘는 상수함수입니다. 상수함수고요. 그러니까 gx라고 하는 녀석의 절대값 딱 씌워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 밑에 부분이 사라지면서 이렇게 올라가게 되죠. 그죠? 자, 경우를 나눠 볼 텐데 요거 뭐 첫 번째 경우다라고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러면 자 t가 이렇게 움직일 겁니다. t가 예를 들어서 여기 있다라고 할게요. 그러면 gt, 물론 원래 gt는 이쪽에 있었을 텐데 그게 이제 위로 올라간 거니까 얘는 절대값 gt가 되는 거고, 네, 편의상 y를 오른쪽에다 쓸게요. 이렇게 되는데 이때 지금 이 초록색 그래프와 지금 y는 gt라고 하는 녀석이 만나는 점의 개수는 하나, 둘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이때의 ht는 2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t가 이제 뭐 요쯤에 왔다라고 할게요. 이때 t는, 그러니까 t가 여기 있을 땐 이렇게 되는 거고 t가 여기 있을 때는 교점의 개수가 하나, 둘, 셋, 네 개가 되는 거니까 이때 t의 ht는 4다 이런 식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이걸 지울게요. 자,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는데, 그럼 결국 자 지금 이걸 이해를 하셨을 테니까 그림을 한번 다시 그려보면, 못 그린다.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 기준이 되는 녀석은 요때 지금 이렇게 될 때 교점의 개수가 바뀌죠. 또 이렇게 될 때 교점의 개수가 바뀌겠죠. 4개, 6개에서 다시 3개 뭐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또 요때 교점의 개수가 바뀌겠죠. 그러면 이렇게 바뀌게끔 하는 t의 값이, 자, 우리가 봐봐요. t가 k에서 불연속인 k 값의 개수가 7개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 몇 개인가 볼까요?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요때 하나, 여기 때 하나, 이때 하나, 그리고 요때 하나, 요때 하나, 여기 하나, 또 여기도 하나.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요때도 있고요. 11개. 이미 11개가 돼버리죠. 자, 안됩니다. 7개가 돼야 된다고 했으니까. 자, 그 다음 그림을 봐주시면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번엔 그럼 바로 얘기를 해보죠. 이렇게 요거밖에 없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하나, 둘, 그리고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개가 됩니다. 자,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야 된다는 거고, 아까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여기가 y축이라고 했었죠? 그럼 지금 g0이 0이다 가 되는 거죠. g0이 0인 거니까 g0을 한번 써보면, g0은 ln f0, 그죠? ln f0인데 f0은 b죠. 그러면 ln b, 그리고 f0이 b인 거니까 마이너스 10분의 1에 b 빼기 1. 지금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얘가 0이 돼야 되는 겁니다.
자, ln이라고 하는 건 밑이 자연상수 2인 로그인 건데 지금 b는 문제에서 자연수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럼 이 녀석은 b가 1일 때 빼고는 절대로 유리수가 될 수가 없어요. 그죠? 절대로 유리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제 마찬가지로 근데 여기는 지금 유리수잖아요. 그죠? 2의 거듭제곱의 형태라고 얘기를 했을 때 무리수의 거듭제곱의 형태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럼 b가 1이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b가 1이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 그럼 결국엔 fx는 ax제곱 플러스 1이다가 됩니다. 그거를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이제 계산을 할게요. 그러면 0부터 a까지 2x제곱 fx인데 얘가 ax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되죠. 자, 그럼 다항함수와 지수함수의 형태로 되어 있으니까 이제 이거 부분적분을 해주셔야 되겠네요. 그러면 ax제곱 플러스 1에 2의 x제곱 a 0 그리고 빼기 0부터 a까지 미분을 해주시면 2ax에 2x제곱 dx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요거를 밑에 가져가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는 a의 세제곱 플러스 1에 2의 a제곱 하고 0 집어넣으시면 빼기 1이 되겠고, 뒤에 것도 계산을 해주시면 이거 부분적분 한 번 더 써주셔야 되는 거죠. 2ax에 2x제곱 a 0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로 바뀌고요. 2a에 2x제곱 dx 그러면 a 세제곱 플러스 1에 2a제곱 마이너스 1 그리고 여기는 마이너스 2a제곱에 2a제곱 0 집어넣으면 없어지고요. 뒤에 있는 녀석은 그냥 바로 계산하죠. 2a에 2a제곱 마이너스 2a 이렇게 되나요? 자, 정리를 해봅시다. 2a제곱으로 묶으면 a의 세제곱 마이너스 2a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1이 되겠고요.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자, 근데 이 값이 뭐가 돼야 된다고요? m2의 a제곱 마이너스 19가 돼야 된다고요. 그럼 자, 이게 지금 마이너스 19가 되네요. a는 9가 되겠고요. 그럼 이게 지금 m인데 a에다가 9를 집어넣으시면 요거는 586이 된다.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전반적으로 계산이 복잡해 보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올해 나온 모의고사들 중에서는 뭐 풀만한 킬러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